자, 13번 본다. 풀이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정도 줄 테니까 둘 다 연습해 놓자. 알았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쉬울 때도 있고 저게 쉬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둘 다 해놔야 돼. 자, 보자. 일단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가 우리의 문제야. 잠깐만, 그림을 잘못 그렸네. 여기 한 칸 더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지금 칸수가 안 맞지만 전부 다 똑같은 칸이야. 폭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가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다. 최단 거리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봐봐. 첫 번째, 이 풀이가 조금 어려울 거야. 이 문제에서는. 됐지? 근데 정황상 문제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1번 풀이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됐지? 1번 풀이를 생각해보자. 자, 보자. 일단 없잖아. 가운데 길이. 그지? 자, 없는 걸 없는 채로 보자라는 거거든. 그냥. 한마디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실제로.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너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자, 항상 지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자,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나야 하는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을 실제로 찾아보자라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최대한 그냥 바닥으로 기어서 간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잡아줘요? 아니, 그러고부터 찾지 말자. 자, 봐봐. 요거부터 본다, 요거부터. 자, 얘가 조금 희한하게 생긴 거잖아. 요 자식이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그치? 얘가 희한하게 생겼고 얘가 문제인 거지, 지금. 근데 봐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로 뚫고는 갈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봐봐봐. 항상 요 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건 일단 보이니? 됐지? 항상 요 점은 지나가야 돼.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야 돼. 이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점을 찾아주는 거야. 알았지? 동시에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점. 자, 그럼 봐봐봐. 여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겠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갈 수 있어? 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밑에서 항상 지나가는 점을 뽑아야 되거든. 하나 더. 됐지? 근데 그건 어디를 뽑아야 되냐면 여기에 밑에 여기를 뽑으면 안 되지. 그건 보이지? 왜냐면 그럼 여기를 갔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동시에 지나게 되잖아. 요 점을 지나는 지나갈 때는 여기는 항상 지나지 않게 지나가야 돼. 그치? 여기까지 됐어. 됐지? 자, 위에 쪽도 마찬가지다. 봐봐봐. 여기를 항상 지나겠다는 건 여기서 일로 와서 일로 빠지자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안 센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요 점도 항상 지나는 점이 돼야 된다. 그럼 봐봐봐. 이제 A에서 B까지 내가 갈 거야. 이 4개의 포인트를 안 지나고 지나갈 수 있니?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요 4개를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각각을 여기를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라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A1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A1까지 가보자. 1, 2, 3, 4, 5 5칸이지 일단. 5팩토리얼을 요건 한 개니까 겹치는 거 없는 거고 올라가는 거 4개가 겹치지? 4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자, 그 다음에 A1에서 B로 가는 방법에서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이제 A2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겠네. 자, 여기로 갈 거면은 1, 2, 3, 4, 5 일단 5칸 가야 되지. 5팩토리얼을 가로 2번이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세로 3번이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되지. 곱하기 A2에서 B로 가보자. 1, 2, 3, 4, 5 5칸 가야 되지. 자, 5칸 갈 건데 가로는 4개가 겹치고 세로는 안 겹치니까 4팩으로 나누면 되겠네. 됐지? 계산해주면 얘는 10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는 게 총 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세 번째 A에서 A3를 거쳐서 B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1, 2, 3, 4, 5 5칸이지? 5팩 4팩으로 나누면 되고 여기도 1, 2, 3, 4, 5 5칸이지?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된다. 50가지겠지? 얘랑 똑같으니까. 됐지? 마지막 요렇게 간다고 치면 A에서 A4로 가는 방법에 서해서
A4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되네. A에서 A4로 가는 건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빠지는 경우는 1, 2, 3, 4, 5 다섯 칸이니까 5팩, 4팩 다섯 가지가 나온다. 됐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110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런데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뭐가 제일 어렵냐면 요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게 어려워. 그래서 요거 찾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길이 뭔가 희한하게 생겼으면 보통 그 길의 양쪽 끝, 그러니까 요렇게 갈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보면 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자.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길이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쉽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없는 길을 그냥 만들어. 그치? 자, 봐봐봐. 요 길은 없는 거야, 지금. 요 길은 없는 거고,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라고. 그러면은 그냥 A에서 B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의 수에서 없는 길을 지나가는 방법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1, 2, 3, 4, 몇 칸이냐, 이거? 1, 2, 3, 4, 5, 6, 7, 8, 9, 10, 총 10칸이지. 10팩토리얼을 6팩 곱하기 4팩으로 나누면 이게 그냥 전체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없는 길을 거쳐가는 걸 뺄 거거든. 근데 없는 길을 거쳐간다라는 건 결국은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가 지금 없는 길을 지나가는 경우지. 이거는 1, 2, 3, 4, 5,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고 곱하기 여기서 1로 가는 게 1, 2, 3, 4, 5 똑같이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이걸 계산해도 답은 나와.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1987 4321이지? 에서 10, 10이지? 100을 빼면 된다. 됐니? 자, 그러면 4, 2, 8 요거 하면 3이니까 요거 7, 3, 21, 210까지잖아? 여기서 100까지를 빼서 110까지다 이렇게 풀어도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자. 요거 좀 없는 거니까 지울게. 없는 길이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아까 숫자 쓰는 거 있었죠? 교차점에. 숫자 쓰기. 이게 제일 강력한 방법이기는 해. 이건 무조건 아무리 더럽게 생겨도 풀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근데 이거 적는 연습을 잘해야 돼. 이렇게 없는 형태도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보자. 하나하나 채워나간다. 일단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가 한 가지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두 가지. 됐지?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 두 가지니까 여기는 세 가지. 자, 그러면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맞니? 이렇게 가는 게 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니까. 자, 됐지? 여기가 한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다섯 가지. 그럼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가 여섯 가지.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가 일곱 가지.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다섯 가지에서 그냥 다섯 가지로 변화가 없겠지. 그렇지? 동일하지? 다섯 가지.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1가지. 두 개 더하면 18가지.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을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적자. 이쪽을 적기 시작하자. 여기가 1.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4. 그럼 여기가 1. 그러면 여기가 4. 여기가 5. 잠깐만. 1, 4. 4, 4, 8. 여기가 8. 됐니? 잘 적고 있지? 그럼 여기가 1. 두 개 더하면 5. 두 개 더하면 13. 여기 8 그대로 8. 그럼 두 개 더하면 21. 여기가 얘랑 얘를 더해야지. 그러면 여기가 13. 됐어? 그럼 두 개 더하면 몇이야? 34. 됐지? 다시 두 개 더하면 24. 두 개 더하면 42. 두 개 더하면 58.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왜 110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내가 10 잘못 더했냐? 저기 4만 6, 4가 아니라 아, 여기가 6? 그러네. 그럼 여기가 10? 맞지? 여기 5 변화 없고 여기 13 변화 없지 그러면. 여기가 15? 그러면은 여기가 10? 여기가 25? 됐지? 그러면 10 더하기 5니까 여기가 15? 다시 색깔 바꾸자. 여기가 15? 그러면 여기가 40?
맞지? 그러면 15 더하기 10이니까 여기가 26.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여기 58이 아니고 몇이냐? 되게 헷갈리네. 66. 됐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여기니까 여기가 42가 아니고 44. 그래서 더하면 110.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이거 적는 거가 생각보다 실수할 가능성은 높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잘 따져야 된다. 됐니? 요렇게 세 가지 정도의 풀이법. 됐지? 얘가 편할 때가 있고 얘가 편할 때가 있어. 근데 얘는 어렵든 어떻게 생겼던 간에 무조건 풀 수 있어. 근데 얘는 실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됐지? 자, 요 정도의 풀이법이 있다. 자, 그러면 46번. 자, 좀 어려울 거야. 한번 해봐봐. 요건 좀 같이 봐보자. 자, 46번이야. 일단 그림 똑같지? 그림이 다르면 틀리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자, 봐볼게. 상황부터 봐보자. 뭐 호수를 건너가겠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호수는 거치지 말고 넘어가자는 의미일 거고,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건데, 여기까지 내가 도달을 하고 싶은 거야.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너무 이렇게 그림이 복잡하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봐. A에서 내가 출발할 거잖아. 자, 일단 오른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건 보이지? 여기로 빠져버리면 여기서 갈 곳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가는 건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무조건 위로 갈 수밖에 없어. 다시 여기에서도 오른쪽으로 빠지는 건 불가능하지. 무조건 위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쭉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 됐지? 자, 반대쪽에서도 가보자. 반대쪽에서도. 자, B 봐봐. 내가 어딘가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골목이지. 여기가 그냥 무조건 여기서 그냥 쭉 내려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최단 거리로 갈 거면. 근데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치? 어쨌든 이쪽도 뭐 해야 되겠다? 무조건 여기를 거쳐서 그냥 쭉 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는 되겠어? 자, 그래서 이 점을 내가 D라고 일단 불러주자. 자, 그러면 다시 가보자. 이제 위쪽 라인을 한번 생각해봐. 위쪽 라인을. 지금 여기가 길이 없잖아. 여기가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선택지는 위로 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치? 요 점이 있어야 되고 요 점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상관없는 거지. 요렇게 구성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일단 A에서 C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C에서 요 X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지.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요걸 1번 자리, 여기를 2번 자리라고 하자면 C에서 1번까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지? 그런 다음에 1번에서 2번까지는 어차피 방법의 수가 한 가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2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2번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곱하면 끝난다. 여기까지 논리 되겠니? 자, 그러면 가보자. 여기에서 일단 1번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줘야 돼. 잠깐만, 여기 길 없는 거 맞니? 문제에서도 없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봐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번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지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 됐지?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의 선택지가 없잖아? 여기서의 선택지가 없으니까 첫 번째, 무조건 여기를 거쳐가는 방법이 있겠다. 그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쁜 모양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일로 빠져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에서 셀 수 없는 부분은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는 셀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일로 갔다 여기서 일로 빠지는 건 여기서 일로 갔다 여기서 일로 빠지는 거랑 절대 겹칠 수가 없지. 근데 요 두 개 갔다가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렇게 그냥 바깥쪽으로 도는 경우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해보자.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의 수 세 가지인 건 바로 보이니?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가 원래는 세 가지인데, 그지? 원래는 세 가지인데 이렇게 도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두 가지로 줄어야 되지. 바깥으로 도는 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여기선 두 가지.
그래서 이 점을 거쳐가는 게 일단 6가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거 3가지인 거 바로 보이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3가지인 거 바로 보이니? 그래서 이거는 9가지. 바깥으로 도는 건 당연히 1가지겠지. 그래서 16가지가 가능하다, 얘는. 됐지? 자, 그 다음 2번에서 뒤로 가는 경우만 세주면 돼. 근데 이것도 그냥 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센 다음에 바깥으로 도는 1개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일로 가는 방법의 수가 6가지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거기서 1가지만 빠지면 되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80가지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문제 없니? 됐어? 자, 이거 그리고 숫자 세서 구한다고 하면 알았지? 숫자 적어서 구한다고 하면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쉬우니까 오히려. 이런 거 다 찾을 필요도 없고 알았지? 자, 숫자 세서 구한다고 치면 봐보자. 여기서 무조건 일로 가야 되고 무조건 일로 가야 되지. 요건 선택지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1가지 있을 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1가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1가지, 그럼 여기가 2가지, 여기가 3가지, 여기까지 오겠나?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게 1가지, 이게 3가지, 3 더하기 3,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가 1가지, 더하면 4, 더하면 10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똑같이 6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더하면 16, 그럼 여기도 16, 여기도 16, 여기까지 오겠지. 여기가 16, 여기도 16 이렇게 되겠네. 여기도 16, 더하면 32, 더하면 48. 여기서 일로 오는 게 32. 2개 더하면 몇이냐? 80. 여기서 쭉 가면 그냥 80. 됐지? 그래서 총 80가지다. 이렇게 구해줘도 돼. 이해했어? 됐지? 자, 볼게. 봐봐. 너네가 여태까지 뭘 배웠는지 좀 생각해보자, 알았지? 뭘 배웠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일단 순열을 배웠지. 순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조합을 배웠지. 얘는 순서가 없는 거지. 순서가 있다라는 건 AB와 BA를 다르게 보자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고 AB랑 BA를 똑같이 보자라는 게 순서가 없는 거야. 요거까지 구분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순열을 다시 2개로 나눴지. 중복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그치? 자, 중복을 허용 안 하는 경우와 허용하는 경우로 나눴단 말이야. 그리고 조합도 일단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일반적인 형태였지. 우리가 했던 조합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얘도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나와야 된다. 그치?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나와야 되고 이 허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 조합이라고 불러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중복 조합인데 너네가 자꾸 조합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조합을 뭔가 뽑는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 됐어? 뽑는다라고 받아들여서 뽑는 걸 어떻게 중복해서 뽑냐라고 의문을 갖는 애들이 있어 가끔. 자, 조합에서 우리가 뽑는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알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탕이 있고 초콜릿이 있고 뭐 젤리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됐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2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2개를 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2개를 구성하는 얘가 똑같지 않는 거는 그냥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자리에 사탕이 차지했어. 그럼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가? 초콜릿 아니면 젤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복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사탕을 뽑았잖아. 여기도 사탕을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 됐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정의부터 해보자. 자, 중복 조합은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고, 알았지? 이 방법의 수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조합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M, H, R이라고 불러줘.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순열 쪽은 내가 기호 거의 안 썼을 거야. NPR 거의 쓴 적이 없을 거야. 그치? 뭐 5개 중에 3개 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3칸 그린 다음에 5, 4, 3 그냥 적고 끝내잖아? 근데 조합 같은 경우는 항상 기호를 쓰지. 그치? 그리고 중복 순열도 내가 기호 쓴 적 거의 없을 거야. 기호? 파이기는 하지만 거의 안 썼지. 근데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야. 이건 기호를 써줘야 돼. 알았지? 기호를 써야 되거든. 조합은 계산이 어려워. 그렇게 그냥 네모 박스 쳐서 구하면. 그래서 NHR을 일단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우리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거를 NR로 가면 너무 헷갈리니까 좀 숫자를 줄일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네 개를 뽑는다. 중복을 허용해서. 자, 원래는 앞에 숫자가 무조건 커야 되지, 조합에서는. 그치?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네 개를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상관없지. 중복 허용이니까 상관없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럼 봐봐봐. 이게 일단 기호로 EH4라는 것까지는 적을 수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거야, 결론은. 자, 봐봐봐. 내가 몇 개를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야 돼? 자, 뽑는 게 4개가 있는 거야? 뽑는 게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서로 다른 2개. 자, X랑 Y라고 쳐보자, 그냥. X랑 Y라고 쳐볼게. 자, 그럼 X랑 Y를 갖다가 요 4개를 채우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자라는 거지. 근데 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따지는 거야? 그거는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냐면, 알았지? 요 4개를, 자, 두 영역으로 나누고 싶어. 다시, 4개를 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은 선이 몇 개가 필요해? 자, 다시. 어떠한 그냥 평면이 있다고 해봐. 어떠한 평면이. 이 평면을 내가 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선을 몇 개 그으면 돼? 1개만 그으면 2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잖아. 이 4개를 내가 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이 몇 개가 필요해? 1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여기에다가 그었어. 그러면은 0개와 4개로 영역을 나눈 거지. 그러면 X를 0개 뽑고 Y를 4개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이 선을 내가 여기에다 그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를 1개, Y를 3개 뽑았다는 의미인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4개와 짝대기 1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치? 총 몇 칸이 필요하면 5칸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5칸이 있는 상황에서 됐지? 이 동그라미들을 어떻게 보자? 다 똑같은 거로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짝대기가 들어갈 자리 5개 중에 몇 개가 필요한 거야? 1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OC 몇이 되면 돼? 1이 되면 되는 거야. OC 1 혹은 OC 4 똑같은 거긴 하지만 됐지? 여기서 한 자리를 뽑으라고 그게 OC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자리를 여기에다 넣었다 그러면 X 1개, Y 3개라고 보자고. 만약에 얘를 여기에 넣었다 X 3개, Y 1개라고 보자고.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OC1로 계산이 되는 거야. 계산법이 OC1과 똑같아. OC1은 물론 OC4랑 똑같으니까 그냥 OC4라고 적어 놓을게, 일단은. 됐지? 자, 그러면 조금 더 늘려보자. 얘들아, 봐봐. 3H5를 뽑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나는 어쨌든 몇 개를 뽑아야 돼? 5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은 칸이 몇 칸 필요하냐면 이렇게 5개가 일단 필요해. 그런 다음에 얘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줘야 돼? 3개의 영역으로 나눠줘야 돼. 3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면은 선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선이 들어갈 자리 2개를 이렇게 더 만들어준 상황에서 이 7개 중에서 선이 들어갈 자리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선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조합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누구로 계산이 된다? 7자리 중에 몇 칸을 뽑자? 2자리를 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OC2가 되는 거야. 아이, 뭐야, 7C2가 되는 거야. 됐어? 7C는 7C5랑 똑같겠지. 그냥 7C5라고 적을게. 자,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보자. 알았지? 자, 이제 NHR을 계산해 볼 거야. 자리가 일단 몇 개 있어야 돼? R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R개가 있어야 돼. 1, 2, 3 띵띵띵 가면서 R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줘야 돼? N개의 영역으로 나눠줘야 돼.
n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면 짝대기가 n-1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개가 추가가 돼? n-1개가 추가가 돼?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n-1개를 선택하면 돼. 근데 그건 그냥 r개를 선택해야 돼. 이거랑 똑같은 소리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 r개를 선정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거. 됐지? 자, 다시 NHR은 어떻게 계산한다? 2개 더해서 1개를 뺀다. 됐지? 2개 더해서 1개를 뺀 것이 뒤에 건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 건데, 자, 봐봐봐. 14, 15, 16 다 넘어간다. 자, 17번부터 본다. 자, 17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중복조합이 쉬워진다. 알았지? 자, 17번 볼게. 봐봐. 17번부터 시작해보자. 자, 17번만 이해하고 중복조합을 17번의 형태로만 바꿀 수 있으면 다 쉽게 풀 수 있어. 알았지? 자, 17번 한번 봐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일 때, 됐지? 자, 1번,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보자. 됐지? 자, 일단 음이 아닌 정수해니까 0 허용이니? 음이 아닌이니까 0 허용이지? 0이 허용되는 경우에 알았지? 자, 0이 허용되는 경우. 자, 얘를 경우의 수처럼 생각할 거야, 앞으로. 자,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자,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해. X라는 문자를 너네가 되게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X라는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알았지? 뭐 구슬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건 니네 맘대로. 됐지? 자, 그리고 Y라는 카드를 너네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게. 자, Z라는 카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 됐지? 근데 이 카드들을 합쳐서 어쨌든 몇 개를 뽑자는 소리가 되는 거야? 10개를 뽑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지?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됐지? 그러면 3개 중에서 만약에 10개를 뽑으면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뭐 X를 5개 뽑았고, Y를 3개 뽑았고, Z를 2개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해가 5, 3, 2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10이 나오잖아. 이해돼?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뭐냐면 3개 갖다가 10개를 뽑으면 되고 중복은 당연히 허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라는 얘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자,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h10이 결론적으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나온다. 됐지?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2개 더해서 하나 빼자. 12가 되는 거지. 12c 10을 계산하자는 소리가 되고 12c 10은 12c 2랑 똑같은 거고 이건 계산하면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누면 되니까 6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66개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재. 그냥 자연수라고 적을게.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자, 자연수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자. 자, 그러면 얘는 0을 허용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0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봐봐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안 뽑는 경우도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X 안 뽑고 Y 10개 뽑고 Z 0개 뽑았어.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것까지 세준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0을 허용을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최소 1은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그냥 저렇게 조합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소리야. 결론은.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자, 조합으로 풀 수 없으면 풀 수 있게 어거지로 만들면 돼. 됐지? 자, 봐봐봐. 지금 X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0을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치?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Z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나는 여기가 1이 아니고 몇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0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1을 넘기면 되잖아. 0으로 만들 거면.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y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z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런 다음에 얘네들 있지, 얘네들을 다 다른 문자로 치환해버려. 됐어? 자, 그러면 x 빼기 1을 우리가 x 뭐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아, x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y 마이너스 1을 y 프라임으로 치환해버리면 y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여기도 z 마이너스 1을 z 프라임으로 치환해버리면 z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건 무슨 소리야? 결국 x에다가 뭘 넣자? x 프라임 플러스 1을 넣자는 소리지. 얘는 y 프라임 1을 넣자는 소리고 얘는 z 프라임 1을 넣자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걔네들을 넣어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더하기 1, y 프라임 더하기 1, z 프라임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뭐가 된다?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7이 되면 되는 거지. 3개 갖다가 몇 개 뽑자? 7개 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h7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9c2네? 98, 2로 나누면 되니까 몇이야? 94, 36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나. 됐니? 됐지? 자, 항상 음이 아닌 정수회가 나오면 그냥 이거는 3개 중에 10개 뽑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자연수의 정수회가 되면은 범위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이쪽을 치환 때려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봐봐. 요 문제가, 알았지? 자, 3개 갖다 10개 뽑는 거잖아. 그거를 다시 만들어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3명에게, 됐어? 3명에게 10개의 사탕을 나누어 주자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지. 맞니? 3명에게 10개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뭐가 된다? 이때 못 받는 얘가 있어도 된다가 얘인 거야. 첫 번째, X라는 사람한테 0개를 주고 Y라는 사람한테 6개를 주고 Z라는 사람한테 4개를 주면 그게 이 상황인 거. 똑같은 거거든. 근데 얘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똑같은데, 나누어 준다는 똑같은데 못 받는 애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의미가 되는 거거든. 여기에 1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 얘는, 자, 적어도 한 개는 받아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하면 돼? 봐봐. 내가 10개를 갖고 있다? 너네 3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근데 무조건 적어도 한 개씩은 주고 싶다? 일단 한 개씩 주면 되지. 일단 한 개씩 주면 나는 몇 개가 남은 거야, 이제? 7개가 남은 거잖아. 그러면 그 7개를 안 주는 사람을 허용해서 조합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아니고 몇으로 바뀌는 거야? 7로 바뀌는 거야. 10개 중에서 일단 한 개씩은 줬다고 치자. 그러면 7개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7로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3H7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 그치? 근데 물론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아까처럼 치환 방법 있지. 그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뭐 얘는 짝수, 얘는 짝수, 얘는 짝수로 만들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2x 프라임으로 치환하면 돼. 2x 프라임이면 x 프라임이 0이 들어가면 짝수가 되는 거잖아. 1이 들어가면 짝수가 되고 2가 들어가도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치환해서 풀어주면 돼. 됐지? 자, 그래서 너네한테 내가 중복조합에서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 중복조합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가 중복조합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 방정식에 해의 개수랑 똑같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 나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중복조합 풀 때는. 됐지? 자, 그냥 이 소리야. 3명에게 10개의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고 치면 뭐 3명이 있을 거 아니야? 뭐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봐봐. 10개의 사탕을 나눠줄 거니까 사탕끼리는 구분을 해야 하네? 구분이 안 되지. 다 똑같은 사탕이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탕을 가지고 있는 개수만이 중요한 거잖아.
얘가 몇 개를 받았는지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X개를 받았다고 치고 얘가 Y개를 받았다고 치고 얘가 Z개를 받았다고 쳤을 때 어쨌든 나는 10개를 뿌릴 거니까, 그지? 얘네들이 받은 걸 더하면은 다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같겠구나 라고 바꿔준 상황에서 3개 갖다 10개 뿌리면 되니까 3H10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소리야. 알았지? 이걸 딱 봤을 때 얘를 바로 3H10이구나라고 보는 게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어, 나중되면.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둘게.